자, 이 우스운 회담에 트럼프가 볼턴을 데리고 간다 해서 여전히 볼턴이 건재하다. 지금 한간에는 거의 볼턴과 이 트럼프 폼페이오 사이에 굉장히 싸웠다. 볼턴이 회담을 깨려고 일부러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을 해서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했고, 그리고 북한이 볼턴을 들미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철이 왔을 때는 볼턴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이 볼턴이 배제된 채 김영철 만나서 쇼를 했다. 이래서 이번에는 싱가포르에는 볼턴이 가지 못하고 볼턴은 좀 있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의외로 지금 가는 멤버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 빼고 폼페이오, 볼턴, 켈리가 싱가포르에 간다. 그래서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해설하거나 애처가기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정치 평론가들이나 패널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한마디로 직업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그런 어떤 인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신중해진 모드로 가고 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지금 겁이 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상어들이 공화당 안에, 민주당에, 언론에, 그 다음에 정치 패널들, 평론가들이, 싱크탱크가 입을 딱 벌리고 트럼프가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 피를 흘리면 그 피맛을 보고 달아들어서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눈치 빠르기로 약기로 소문난 트럼프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충분히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폼페이오만 데리고 갔다가 잘못되면 나는 죽으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성인 볼턴하고 켈리 비서실장도 데리고 가서 내가 강경파, 온건파를 옆에 다 두고 이게 모두 다 나의 수였다. 트럼프는 이제 깨지면 모든 책임을 문재인과 김정은에 전달하면서 이것이 내가 전부 다 처음부터 계획한 수였다라고 이중 플레이를 100% 할 사람이라 봐요.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어지간히만 협조하면 비핵화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마디로 북한을 끌어들여서 임기 말까지 끌고 가면서 재선까지 가보려고 하고 노벨상도 받고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으려고 했겠죠.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제가 철학이나 이런 거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고사하고 내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트럼프가 자다가 문득 들어서 식은 땀을 흘리고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중간 다리쯤 타고 있다가 어쨌든 겉으로는 북한하고 이벤트를 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항상 되돌아갈 다리를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턴하고 폼페이오를 데리고 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까지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면 그렇게 말을 왔다 갔다는 하지 않겠죠. 그것도 좋습니다. 무슨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식의 이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설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트럼프가 볼턴을 켈리를 데리고 가면서 한마디로 빠져나올 구멍을 지금 찾고 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폼페이오는 정치 경력이 아주 얕아서요. 사선이라 하지만은 국회의원, 미국 의원 된 지 8년 차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폼페이오보다는 그래도 이 협상 경험이 많아서 능글능글하지요. 그런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영철이 왔다 가고 난 이후에 트럼프가 그 전후를 해서 회담을 몇 차례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부터 트럼프 트윗이 조금은 이렇게 신중했습니다. 요 근래 트럼프는 북한 관련 트윗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뭔가 큰일의 출발점이 되기를 곧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트윗을 하고 그 이후에 별로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소리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을 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의 지금 핵심이고 트럼프의 지금 러시아 스캔들 변호 측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고, 미국 국무장관이나 법무장관으로 거론되었던 또 되고 있는 인물이지요. 이 줄리아니가 뭐라 했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미북 정상회담 열자고 무릎 꿇고 빌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 법률 고문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즉 트럼프가 취소하고 난 이후에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회담을 계속해 달라고 엎드려서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이 다시 열리면서 트럼프가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을 하게 됐다. 트럼프 띄우려고 한 말인데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은 줄리아니가 이스라엘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지난 5월 말에 취소했던 이유는 북한 고위 관계자가 미국 최고위 관리를 모독했다. 즉 김계관이나 최선희가 이 펜스나 볼튼을 모욕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고 했고 핵전쟁에서도 미국한테 이길 거라고 말도 했다. 그래서 미국이 안 하겠다 하고 트럼프가 취소를 하니까 김정은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이게 바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우리가 길을 들이려고 했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담이 열리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줄리아니는 북한이 비핵화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핵화 일정표를 너무 길게 잡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같은 이 언론에 이 가드너 상원 동아태, 그러니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이 코리 가드너 유명한 어원이죠. 한국도 자주 왔고,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 의지 없으면 회담장을 나와야 된다. 압박 완화는 큰 실수라고 이렇게 공화당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 위원장인데요. 이거는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종의 외교 국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의 입에서 나온 실수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회담을 취소하거나 회담장에서 판을 깨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오히려 압박을 높일 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가드너 의원이 뭐라 했는가 하면, 지금 북핵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냐, 생화학무기까지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을 했다니까. 가드너 의원이 무슨 소리냐, 기준이 높아야 된다. 미북 회담의 전체적인 목표는 비핵화여야 한다. 비핵화가 되지 않을 거라면 트럼프가 회담장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트럼프가 김영철을 만난 뒤에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압박 수위가 조정돼야 되냐 하고 물으니까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거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지속해야 한다. 북한 정권을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압박도 계속돼야 된다. 여러분, 북한 정권을 돕는 조력자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 누구라고 봅니까?
푸틴, 한 명 더 있지요. 문재인. 자, 앞으로 이게 잘못될 경우에 문이 지금 겪어야 될 위치가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해온 행동들에 어떠한 변화를 줘서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더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 원칙이 결여된 미북 합의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미북 합의가 협정 형태로 만들어져서 상원에 제출될 경우에 공화당은 그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할 거라고 보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드너가 협정이나 제재 완화에 대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북한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일단 지켜보고 회담 개최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에 진지한 건지 지켜보겠다. 자, 같은 당의 상원 의원으로서 트럼프가 협상을 하기도 전에 죄를 뿌리기는 그러니까 말을 이래 했는데 이 말은 네 협정문에 비핵화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실하게 한번 보겠다라는 이야기로 만약에 협상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이 코리 가드너 같은 사람이 아마 제일 먼저 포문을 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상하원 의원처럼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지. 황장수 네가 왜 계속 싫은 이야기나 반 트럼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이 아닌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점잖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뻔히 보이는 판이에요. 자, 그러면서 기자가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북한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 시점이 언제라고 보냐 하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일 때 가능하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가는 전문가들이 결정하겠지만은 북한이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정확한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허용돼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어디에 숨겨놨는지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북한으로부터 받아도 보고 미국이 또 분석한 걸 제출해서 서로 개수를 확정 지었을 때야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개수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착수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일 이 대북 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주최하면서 이번 회담에 우려되는 상황 3가지를 지적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동맹 약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꼽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 미국에서 6월 5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 어제쯤에 이런 청문회가 있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3가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그리고 한미 동맹 약화, 주한미군 감축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단지 북한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약속이고 동맹의 약속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 문제 또한 북한과 합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북한은 주한미군이 주둔이 비핵화의 조건인 체제 안정 보장 요구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니까 가드너 의원이 역으로 주한미군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 주한미군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라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한미 간에 알아서 동맹 내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기자가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한 의회의 시각은 어떠냐 하니까 가드너 의원이
종전선언에 관한 세부 합의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다. 이번 회담을 자기는 매우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확인할 수 없다.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외교적 수사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매우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코리너가 이번 회담이 잘 될 거라고 낙관을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미국에서 여전히 매우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다는 말은 그건 해석은 아마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돼 있겠지만 그거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나는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한국식 의역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할 의도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 그래야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코리 가드너 의원의 말만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가 나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차곡차곡 말뚝을 받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하원에서 북핵 기준법을 초당적으로 발의를 했고 상원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이 되었고 상원도 동일한 내용을 수권법안에 넣어놔 버렸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트럼프가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에 기준이 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 기준 그리고 검증 기준을 딱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적당히 미국하고 합의해오면 미 하원과 상원이 우리 기준에 미달되니 이거는 비핵화의 핵 폐기라고 볼 수 없고 미사일 폐기라고 볼 수 없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핵탄두 중량을 재야 된다. 그 다음에 미사일의 연료를 봐야 된다. 이런 것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미 하원에 발의된 북핵 기준법은 핵미사일 폐기와 검증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초당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통과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초당적 발의됐으니까요. 엥겔 의원은 성명에서 성공적인 대북 협상을 위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역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법안 발의를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미북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무기를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이 합의를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도 하원의 북핵 기준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내부의 군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원의 북핵기준법이나 상원의 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북핵기준 내용이 지금 다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할 것은 거의 확실하고 상하원 모두 행정부의 총 3개 항목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 3개 항목의 보고서라는 것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기준 보고서와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대한 책임 보고서 그리고 북한의 핵 비핵화 검증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개수부터 정확하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갖다가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해라.
그리고 북한이 이걸 갖다가 없앴다 어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완벽하게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앞뒤 꼼짝 못하도록 둘러맸습니다. 트럼프가요, 적당히 합의해오면 한국처럼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하는데 나도 참여하겠다, 연말까지 무슨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무슨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러면 국민들은 박수치고 이런 개돼지들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딱 의회에서 완벽하게 달아매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 미국이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굴러가는 나라다. 의회나 언론이나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이 그냥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회담도 되기 전에 상원 하원에서 달아매니까 지금 트럼프가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도요, 치밀한 사람이고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관련 이 다큐나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 비상하게 상대를 이용하는 부분은 뛰어난데, 그런데 세밀한 것까지를 갖다가 전부 체크하지는 못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한계에 대한 내용 체크하는 거하고 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체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마스터가 이런 걸 꼼꼼하게 챙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나서 잘랐는데 지금 자기가 그걸 이제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방부, 정보당국을 대표해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협상 진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거라고 법안 제정 취지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과 이 비핵화 협상을 하게 되면 그 협상이 의회로 가가 이게 제대로 된 취지에 부합하나고 의회가 체크하도록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탄도미사일 위치,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유랑 작동 상태 등 세부 내용이 담겨야 되고, 관련 연구소, 개발, 생산 시설 현황도 기술돼야 되고, 해당 보고서는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 상황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CVID로 불능화했거나 해외로 반출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수와 관련 시설의 위치, 북한에 남아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수를 이제 세가지고 꼬박꼬박 이제 정기적으로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도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명기를 했는데, 매년 제출해야 되는 검증평가 보고서에는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안전 조치에 대한 평가도 담겨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 기구 IAEA 같은 국제기관이 북한의 핵시설, 비밀 핵시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서 불법 활동을 평안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탄두 중량을 속여서 미국으로 드러내거나 ICBM을 파기하는 쇼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풍계리 폐기 쇼를 한다면 풍계리에 가서 사전에 다 방사능량을 측정하고 폐기를 하기 전에 증거 은폐가 없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우리의 배석하에 전문가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는 걸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한국 언론이 지금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